안녕하세요. 자아스토리의 파이널 핵심 강의. 이번 시간은 표문제로 보는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 시간입니다. 자, 계층 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표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특히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이거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라는 건 수직 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직 이동. 자, 수직 이동이 자유롭냐 엄격히 제한되어 있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폐쇄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 거고, 개방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이 자유로운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율로 우리 계층 구조를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상중하로 내려갈수록 그 비율이 커지는 거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두터우면 다이아몬드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 상층과 하층의 비율은 어디가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런 건 없고요. 상중하 중에 중층이 가장 두터우면 다이아몬드형이다라고 푸시면 되겠고, 중층이 가장 두텁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사회 안정, 사회 통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문제, 계층 문제에서 중층이 가장 두터우면 사회 통합이 잘 되는 거고, 사회 안정이 실현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보사회 계층 구조, 중층이 쏙 들어간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양극화라는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타원형 계층 구조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계층 간 격차가 완화돼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중층 비율이 더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형과 타원형을 구분해라 이렇게 표문제 수치로 주면서 그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적으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타원형 계층 구조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중층이 셋 중에 가장 두터우니까 사회 통합, 사회 안정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실제로 표문제가 이제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으니까, 자, 실제 표문제 보통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표를 완성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상중하 계, 자녀의 상중하 계. 물론 부모 자녀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상하 중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하 중 상.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오든지 가능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고 푸실 수 있게끔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상상 중 중 하하. 자, 이렇게 노란 색깔로 색칠한 부분은 부모도 상, 자녀도 상, 부모도 중, 자녀도 중, 부모도 하, 자녀도 하인 거죠. 즉,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난 부분이 아니라 어때요?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층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계층의 고착화. 한마디로 세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 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층이 고착화됐고 세습됐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각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또 다른 그 색깔을 칠해볼 수 있는 이 부분, 부모는 중인데 자녀가 상, 이 부분 부모는 한데 자녀는 상, 부모 한데 자녀는 중. 자, 이 부분 핑크 색깔로 칠한 이 부분은 어때요? 부모보다 자녀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부모 한대 자녀 중 됐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세대 간 이동을 하긴 한 건데 무슨 이동을 했다? 상승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승 이동. 그러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상승 이동이고 아랫부분 하강 이동이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가로 세로가 바뀌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표가 구성되어 있는지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왜 암기하듯이 대각선 기준으로 위쪽은 상승이야, 아래쪽은 하강이야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한 군데만 찝어서 해보세요. 세모가 3개 나오잖아요. 칸이, 빈칸이. 그러면 이 빈칸 중에 하나, 부모 중인데 자녀 상 올라갔잖아요. 그쵸? 여기를 해봐도 부모 한대 자녀 상 올라갔잖아요. 하나만 해보면 이쪽이 그냥 다 상승인 거고 이쪽이 상승인 걸 알았으면 나머지 하나는 하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상승이 되게끔 표가 구성됐다? 그럼 여기가 하강이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 채워보면 여기 부모 상인데 자녀 중, 부모 상인데 자녀 하, 부모 중인데 자녀 하 내려갔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세대 간 하강 이동이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세대 간 상승 이동이 크냐 하강 이동이 크냐 묻거든요. 그거는 이 세 칸을 더하고 여기 세 칸을 더해서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계층 중 세대 간 대물림,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그 비율을 묻는 게 있어요. 만약에 상층 중 대물림 비율은 이 세 칸의 합분의 여기 대물림, 중층 중 대물림은 세 칸의 합 중에 여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실제 문제는 또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2022학년도 대비 9월 모의평가고요. 그래프로 주어졌어요, 수치가.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보기 좋게 상중하로 이렇게 표를 나눈 거예요. 표를 그려본 겁니다. 자, 여기서는 부모 자녀가 아니죠.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각 시기별 조사 대상은 동일하다. 이거는 세대 내 이동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나온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상중하를 이렇게 바꿔서 표를 구성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1번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상층의 비율은 3배가 되었다. 상층의 비율 10이었다가 30이니까 3배. 1번이 답인 거예요. 그리고 상층과 하층의 비율 차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빼면 돼요. T년 10과 60의 차이. 또 T 플러스 20년 T 플러스 10년 20과 20의 비율 차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격차를 묻는 거고, 요런 표현 잘 보세요.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수직 이동이 극히 제한되면 폐쇄적이고 수직 이동이 자유로우면 개방적 계층구조죠. 근데 여기서는 T년의 상중하, T 플러스 10년의 상중하, T 플러스 20년의 상중하가 나와 있을 뿐이지 수직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어느 정도 제약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표만 가지고, 이 그래프만 가지고 3번을 풀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 문제에서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사회 안정이 잘 실현되고 있다. 그러면 중층이 두터워야 된다 그랬죠. 중층. 사회 통합, 사회 안정하면 중층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대 내 이동의 결과냐, 세대 간 이동이냐. 여기서 부모, 자녀 얘기가 없죠. 각 시기별 조사 대상 동일하니까 다 세대 내 이동이라 그랬죠. 이런 문제도 이제 푸실 수 있게끔 개념도 확실하게 해두시고, 표 문제를 어떤 형태로 나오든 여러분이 보기 좋게 변환하실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표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표 문제로 보는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